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신청사건이어서 소송사건과 다르게 법원에서는 서류만 검토해보고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서류만 검토하고 사건을 기각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사건을 기각시키는 기준과 개인회생 사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기각시킬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제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당연히 기각이 되고요. 또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사건이 기각됩니다. 또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서 기각이 되고요. 변제 계획안을 준수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기각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면책은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뿐만 아니라 개인 파산에 의한 면책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7호인데요. 이 7호의 규정을 보면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여기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에 해당되어서 기각이 되는지 실무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최근 의미 있는 중요한 판결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그 제7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에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자에게 제1호 내지 5호에 준하는 잘못이 있다거나, 둘째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얻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신청했다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시킬 수 없다라는 판결이죠. 생각해보면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설령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 등을 통해서 시정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기각시킨다면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박 채무나 주식 투자, 또 가상화폐 투자 실패, 그리고 과소비와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시킬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도박이나 과소비를 했다 하더라도 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1호 내지 5호에 준하는 잘못이 있다거나, 또 채무자가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과 같은 절차 진행의 효과만을 목적으로 신청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가 도박을 했기 때문에, 또 주식 투자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각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제도인데요. 개인회생 사건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서 접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기각시키는 사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기각시킬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